아제르바이잔에서 국경을 넘어 조지아로 향합니다. 먼저 수도인 트빌리시로 왔는데요. 쿠라강 유역에 자리한 이 도시는 조지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산 위에는 거대한 조지아 어머니상이 보입니다. 트빌리시 시내를 품으면서 내려다보고 있죠.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도시를 말입니다. 시내 남쪽 언덕 위에는 나리칼라 요새가 있습니다. 4세기 중반에 건축된 이 요새는 몽골을 비롯한 외세의 거듭된 침략으로 파괴와 복구를 되풀이했는데요. 요새에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조지아 성직자의 무덤도 있고요. 성삼위를 상징하는 세 개의 종은 현재는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비어 있네요. 여기에도 솜사탕 장수가 있네요. 네, 똑같더라고요. 도시 곳곳에는 성당이 많았습니다. 조지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요새에서 내려와 트빌리스의 온천 지역으로 향합니다. 트빌리시가 온천으로도 유명한가 봐요. 네, 그래서 트빌리시라는 뜻은 따뜻한 땅이라고 그런 뜻으로 부릅니다. 이곳은 유황 온천 지역인데요. 둥근 돔이 있는 이슬람 양식의 온천탕인데요. 치유 효능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서 푸시킨이 사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온천 지역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전 대통령의 흉상도 있습니다. 트빌리시에 가면은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온천에서 몸도 풀고 오고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빌리시 여행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네, 노래 백만송이 장미의 실제 주인공의 작품을 테마로 한 식당입니다. 화가 피로스마니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푸짐한 조지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건 우리 순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맛도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이건 그라탕인 라구인데요. 치즈로 덮인 것을 살짝 걷어내면 속은 이렇게 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두가 네, 킹칼리라고 하는 돼지고기 왕만두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카헤트에 있는 시그나기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발 800m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뒤로는 장쾌한 코카소스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외세의 공격에 대비해서 에레클레 2세가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광장 벽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러시아 전사자 중 조지아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사자들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데요. 그 길이가 약 4.5km에 달합니다. 사방이 뚫려 있기도 해서요. 전망을 보기에 참 좋았겠어요. 네, 저 아래 평원에 있는 마을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시그나기 마을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코스입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집집마다 툭 튀어나온 목조 베란다가 눈에 띕니다. 남유럽의 발코니 같은데요. 네, 색깔이 참 아름답죠? 네. 여기에는 112 차량도 보이네요. 예, 응급 차량입니다. 곳곳에 1800년대에 지은 건물들도 보입니다. 마을 골목길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어서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손으로 뜬 아기 양말과 모자도 있고요. 그리고 가방도 있습니다. 마치 테마파크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살고 있는 곳 같지가 않고. 시그나기 마을 아래에 있는 보드베 성당으로 와봤습니다. 이곳은 성녀 니노가 숨을 거둔 곳으로 그녀를 묻고 9세기경에 성당을 세웠는데요. 마침 종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을 이 성당 문 앞에서 치시네요. 예, 그리고 신도들은 성당을 이렇게 세 바퀴 돕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운이 좋아서 정교의 축일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성당 주위의 벽에도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좀 십자가가 문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문양이요. 다음은 카헤티에 있는 포도 농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조지아 동부 최대의 포도 산지인데요. 이것만의 특별한 포도주 제조법으로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와인이 처음 만들어지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약 7,000년 전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예, 농장주와 그 아버지인데요. 조지아 전통악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병이 아니라 악기군요. 여기는 와인을 숙성시키는 곳입니다. 황토 항아리에 포도를 넣고 밀봉해서 약 6개월 정도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문하니까 한쪽에선 빵을 만듭니다.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만드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 빵 모양이 참 신기하게 낫같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꼬치도 굽고 있고요. 양 한 마리의 통째 바비큐입니다. 네. 드디어 조지아 전통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요? 푸짐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와인도 마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술을 이 소위 원샷이라고 하죠. 한 번에 드시네요. 네, 조지아 남자들은 술을 한 번에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답가로 고양이 봄을 불렀죠. 흥 좀 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제르바이잔 국경에 위치한 다비드 가레자 동굴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정도 달려와서 도착했는데요. 수도원까지 가는 길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6세기 초에 아시리아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러 온 수도사 성 다비드가 바위 사막지대에 동굴을 파고 수도를 하면서 동굴 수도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안에는 약 19개의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원이 여러 개 모여있군요. 네, 지금도 수도승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들어갔는데요. 안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성 다비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양은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군용도를 지나다가 큰 조형물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즈바리곡의 전망대인데요. 30년 전에 조지아와 러시아가 우호 조약을 맺은 200주년을 기념해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벽화로 빼곡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네, 양쪽으로 두 나라 간의 역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웅장한 코카서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도시 카즈베키로 왔습니다. 주변에는 모두 5,000m가 넘는 고봉들인데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이곳 사람들은 신들의 산이라고 합니다. 산세가 험준해서 그렇게 부를만 하겠어요. 예. 이곳에 명소가 있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야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예, 그렇죠. 이 분수 위로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있는데요. 저 건물이 뭐예요? 여기가 바로 성 삼위일체 수도원입니다. 해발 2,200m 절벽 꼭대기에 설산을 배경으로 서 있어서 아주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지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이 수도원은요, 14세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좀 휑한 모습이긴 하지만 오래됐다는 게 느껴져요. 오래된 역사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검은 마리아상도 유명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트빌리시의 귀한 보물들을 이곳에 숨겨놓을 정도로 여기는 조지아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수도원과 더불어 아시아, 유럽 두 대륙을 품은 코카소스 산맥의 장대한 모습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려 아나누리 요새로 향합니다. 입구에는 기념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목걸이와 인형 그리고 모자와 가방 등 수제품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기념품 가게를 지나니 아나누리 요새가 나옵니다. 17세기 말에 지어졌는데요. 요새 안에는 두 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주교가 성당에 머물렀지만 전쟁 때에는 시민들을 수용하는 비밀 요새로서 약 5천 명까지도 수용했다고 합니다. 네, 앞에는 맑은 아라그비 강이 흐르고요. 다음은 즈바리 수도원으로 향합니다. 6세기경에 즈바리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요. 성지 순례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원은 파괴되고 지금은 성당만 남았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온이 성당에 있는 성 니노의 포도나무 십자가 대신에 지금은 모형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전망대로 나왔습니다. 무츠에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곳은 쿠우라강과 아라그비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 색깔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멀리 스베치스코밸리 성당도 보입니다. 바로 다음 목적지가 저기입니다. 그럼 아랫마을로 가시는 건가요? 예. 즈바리 수도원 앞에도 기념품을 파는 노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에 거는 장식품들도 보이고요. 모자랑 액세서리도 그리고 또 신나는 음악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연주하시는 거군요. 언덕을 내려가서 약 5km 정도 가면 무츠에타에 있는 스베치스코밸리 성당에 도착합니다. 곳곳에 기독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11세기경에 건립된 조지아 정교회 성당인데요. 성벽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벽 안에 성당이 있다고 하셨죠? 예, 성벽 남쪽에 성당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다 신자들인가요? 예, 안에는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휴식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공원 같아요. 그렇죠. 자, 멀리 산꼭대기에 좀 전에 제가 다녀온 즈바리 수도원도 보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사랑받는 이곳은 스베치스코밸리 성당입니다. 살아있는 기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지아 정교 성당입니다. 성녀 니노의 청으로 가장 크고 웅장하며 아름답게 건축되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조지아 정교회 총주교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성당 근처에서는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긴 웨딩 촬영하시나 봐요. 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걸 구경하는 것도 참 재미있잖아요.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신부한테 뽀뽀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참 예쁘네요. 네, 그렇죠. 웨딩 촬영은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뭐 어디 스튜디오 이런 데 갈 것 없이 곳곳이 촬영지네요. 네, 어디든 아름다우니까요.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있지만 풍경은 유럽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돌담과 길이 정겨움을 더해주죠. 그리고 싸고 맛있는 술이 있는 곳.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있는 나라 조지아로의 여행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조지아 제2의 도시이자 콜키스 왕국의 수도였던 쿠타이스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소가 길을 막고 있네요.
가는 길에는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좀 허름하죠. 그렇네요. 주인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쿠타이시 근교에 있는 겔라티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지만 중세에는 과학과 교육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수도원 안에는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비잔틴 양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검은색 옷을 입은 카툴리 성모는 최고의 그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단이 빨갛게 장식돼 있네요. 안에 빵도 올려놓은 모습이 연회 성당과는 좀 다른데요. 네, 그렇죠. 내부는 넓고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회칠로 덮었던 걸 벗겨낸 자국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덜룩 이런 자국이 남아 있었군요. 예, 남쪽 현관으로 가면 수도원을 건설한 다비드 4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기는 중세 조지아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누리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예,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가는 길에 도자기 마을을 만났는데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에는 도자기가 유명한가 봐요. 예, 특별한 황토옥으로 구운 도자기가 많더라고요. 이건 뿔처럼 생겼는데요. 예, 바로 술잔입니다. 술잔이요. 예, 지나다가 들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도자기 제품은 물론 나무 도마들도 보입니다. 기타처럼 생긴 조지아 전통 악기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북도 있습니다. 앙증맞은 이 기념품들도 보이고요. 예. 도자기 마을을 지나서 작은 도시 고리로 향합니다. 이곳은 스탈린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스탈린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이죠. 네, 그렇죠. 안에는 스탈린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공산당 지도자로서의 활동들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탈린 사후 직후에 만든 데드마스크 12개 중에 하나도 전시되어 있죠. 실제로 스탈린이 세계 각국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집무실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스탈린의 생가도 함께 있습니다. 1937년 그의 생가인 작은 벽돌집을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스탈린이 태어나서 약 4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내부가 소박하네요. 박물관 옆에는 스탈린의 전용 객차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싫어했던 그가 1941년부터 사용한 것인데요. 네. 얄타 회담과 테헤란 회담 때도 이 기차를 타고 참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고리에 있는 또 다른 명소로 갑니다. 바로 우플레스츠케 고대 동굴 도시입니다. 동굴에 보통 수도원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가요? 아니요, 여긴 근데 수도원이 아니고요. 하나의 공동체 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참을 올라가니까 드넓게 펼쳐진 바위가 보입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길도 있죠. 바위를 파서 이 길을 만들었군요. 그 위로 솟은 바위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곳에 동물을 만들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철기 시대 이전부터입니다. 6세기경에는 약 5천 명이 거주했던 동굴 형태의 집단 거주지인데요. 11세기에는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군요. 비밀 통로로 서로 왕래하면서 적들에게 항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번영을 누리던 동굴 도시도 몽골의 침략으로 초토화되어서 지금은 원래 규모의 10%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요. 이건 와인 저장고이고요. 와인 저장고라고 써 있군요. 여기는 물을 저장하던 물 저장고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도시의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 바위 속에 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위산 꼭대기에는 성당도 있었습니다. 복원 형태가 온전했었는데요. 내부는 들어가 보면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 양식 그대로 꾸며져 있네요. 작지만 그래도 성화를 걸어놔서 경건한 느낌을 더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굴 앞에는 그들의 젖줄이었을 쿠라강이 흐릅니다. 다시 쿠타이시로 돌아와서 바그라티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11세기 초 바그라트 3세가 지은 것인데요. 쿠타이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17세기 말에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돔과 지붕이 날아가서 유명해졌지만 지금은 복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붕 없는 성당이었으니까 그 자체로 볼거리였겠어요. 예, 그렇겠죠. 구경을 마치고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당 안에는 넓은 연못이 있었는데요. 고기가 많네요. 네, 송어입니다. 혹시 이게 이날의 메뉴인가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렇군요. 네, 샐러드와 빵, 구운 감자 요리도 있고요. 오늘의 주 메뉴 바로 송어튀김도 있습니다. 양고기탕도 맛있더라고요. 네, 치즈 피자 같은 카차프리라고 하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카페예요. 안에는 흥겨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는데요. 음악 따라가는 곳에 춤이 없을 수 없죠. 네, 재밌죠? 다음에는 흑해 연안의 도시 바투미로 향합니다. 네, 가는 길에 빵을 파는 곳이 있어서 들렸는데요. 전통 화덕에서 갓 구운 따뜻한 빵이었습니다. 빵들을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데요. 모양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가지각색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맛인가요? 네, 계피 맛도 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흑해를 품고 있는 바투미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고니오 요새로 갔는데요. 어떤 요새인가요? 네, 바투미 남쪽에 있는 고대 로마의 요새입니다. 로마의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가요? 네, 로마 제국의 끝을 지키던 요새였습니다. 1세기경에 성 안에 이미 상수도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상수도관은 전통 흙으로 빚은 황토관입니다. 상수도관에 뭐 우물도 보이고요. 그 당시 로마인들의 지혜가 대단했네요. 네, 그렇죠. 요새 안에는 예수를 따르던 사도 중에 하나인 성 마띠아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작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요새는 수도관을 비롯해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요. 그래서 발굴된 유물과 함께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유적이니까 역사의 보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출토된 유물들로 그 발굴 작업과 함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네, 바투미 시내에 있는 메데아 광장으로 왔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동상인데요. 또한 바투미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황금 양털을 찾으러 온 이아손 원정대가 도착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황금 양털 이야기의 배경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데아 공주의 동상도 있는데요. 이아손에게 반한 공주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에게 황금 양털을 넘겨줘서 결국 양털을 훔쳐 그리스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데아 동상탑은 바투미의 상징입니다. 아, 그래서 황금 양털을 들고 있는 공주의 동상이군요. 그래서 바투미 시내를 걸어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놀이터가 우리의 놀이터랑은 또 다르게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흑해죠? 네, 바닷가에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대관람차도 보이고요. 바닷가 근처만 다니시고 흑해에는 안 들어가 보셨나봐요. 네, 아쉽게도 제가 갔을 적에는 5월이라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네. 흑해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추워서 들어가지 못하셨군요. 다음은 조지아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스바네트로 향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등반하기 힘들다는 우시바 산도 있었는데요. 병풍처럼 우뚝 서 있는 코카소스 산맥 아래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마을 메스티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있어요? 해발 2,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너무 높군요. 초원에는 한가로이 솥대들이 풀 뜯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말도 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면서 풍경도 돌아보고 뭐 그러는 거죠? 네, 그 만년설로 뒤덮인 5,000m가 넘는 웅장한 설산 아래서 말을 타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네요. 많이들 말을 타고 가시고. 예, 이제 승마를 끝내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전통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네, 조지아 전통 복장을 하고 전통 춤을 춥니다. 오, 춤이 절도이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주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와, 고난도의 춤 같은데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산에 서서히 해가 비칩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바삐 소를 몰고 나가는데요. 근데 한 마리만 갈 생각을 하네요. 느긋합니다. 그렇죠. 예, 마을 광장에는 타마르 여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 조지아가 국력과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타마르 여왕 재임 시절을 기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탑이 있는데요.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진 탑형 주택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요새 같은 집이고요. 맨 윗부분이 탑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비상시 감시와 대피를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맨 위에 올라갈 수도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하긴 하죠. 탑은 보통 3층에서 5층 높이입니다. 주택 부분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1층은 인간과 가축의 거처가 함께 있는 하나의 홀인데요. 이렇게 요리를 했던 흔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하고는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에는 200개가 넘는 탑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중세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 메스티아. 그리고 척박한 환경과 주위의 침략을 현명하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메스티아 사람들. 이 모두가 기억에 남는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